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송현일리동장 김혜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송현일리동 주민과에 대하여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내빈 소개와 동구청장님, 동구의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 후 계획감사실장으로부터 고정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김찬진 동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구현을 위한 송현일리동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구현, 동구구현을 위해 꺾이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열정을 쏟고 계신 김찬진 동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옥근 동구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태근 동구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현일리동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영복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윤재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수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종식 국회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찬석 비서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동 어른이신 노인회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효순 송현이동 경로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길 솔빛 2차 경로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호 솔빛 2차 1단지 경로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재원 솔빛 2차 2단지 경로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송현일리동 기관 및 단체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은주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정숙 통장자유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홍면 지역사회부장협의체 민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정의 바르게 살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선미 적십자 봉사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환 화도진 새마을본고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호면 성립신협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호연 옹진농협 송현지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진 동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김찬진입니다. 송현 1, 2동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현 1, 2동 주민 여러분들 모시고 주민과 대화를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척사대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방문해서 우리 여러 주민 여러분들 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다시 뵙게 되는데 우리 또 척사대도 그렇고 주민과 대화에서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주신 우리 조은주 주민자치 회장님, 그리고 또 정정수 동호회 회장님, 김홍현 또 우리 지역사회봉사협의체 회장님, 전정의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또 이선미 적십자봉사회 회장님, 그리고 또 우리 경로당에 있는 우리 회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김영환, 박호면, 황호연, 또 우리 이사장님과 농협 지점장님께도 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바쁘신 중에도 우리 주민과 대화에 같이 우리 흔쾌히 동참해 주실 우리 의정활동에 바쁘신 유호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현 1, 2동 같은 경우는 우리 동인천 이제 북광장을 끼고 있고 동인천역을 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송현 자유시장, 중앙시장, 송현시장을 이렇게 끼고 있는 그런 동입니다. 또한 우리 송현 1, 2동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에 있는 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설림마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또 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장님하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잘 유대관계가 돼서 우리 활발하게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올해는 우리 민산 8기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를 그렸다고 하면 올해는 그 기반 위에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그런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송현 1동 주민들께서 항상 궁금해하시는 동인천 북광장이나 그리고 송현 자유시장이나 그리고 중앙시장에 대한 재개발 문제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재물포 레상스에 대해서도 확실한 진도가 좀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도옥산 박물관에 대한 증축도 예정이 되어 있고, 수도옥산 박물관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증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동구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동구 주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책들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송현 1, 2동 주민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응원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제가 우리 동구 송현 1, 2동 주민들과 힘을 모아서 열심히 우리 기치를 내걸고 진도를 많이 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송현 1, 2동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린 소통인정으로 살고 싶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찬진 동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호근 의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현 1, 2동 주민 여러분 정말 정월달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찬진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살고 싶은 동구, 이사 오고 싶은 동구, 변화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동구 의회 의원님들하고 청장님하고 쌍두마차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2023년도에도 지역 현안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면서 행복한 동구 만드는데 열정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구 의원님들이 지금 원태근 부의장님, 최훈 의원님, 이원복 의원님, 윤재식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오수연 의원님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만 감사를 드리고, 더더욱 또 이렇게 주민들 얘기를 경청하시고 또 현안 문제를 풀어가시려고 김찬진 동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동 방문을 해주신 것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동구 발전하는데 또 우리 송현 1, 2동 발전하는 데에 앞장서 계신 중추적인 인물이 이 자리에 늘 계심을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 건강하시고 경제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유혁군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수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고장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내려갈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송현 1, 2동 주민 대표분들을 모시고 제가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2023년도 동구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구는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3개의 구정 방침과 9개의 혁신 전략을 구정 목표로 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동구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약 5만 9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상 규모는 3,042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 중점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도약하는 동구 5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 소유지역인 동구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동구도심 내부를 경유하는 지하철 노선과 가칭, 송림오거리역 등을 동구 내에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동구 경유 노선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추진입니다. 하수구드 일원에 산업, 상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동구 균형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송림동과 금창동 일원에 힘드림센터, 아띠레길 지하광장 조성, 학교 주차장 건립 등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인구 10만 행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예비 사업입니다. 송림2동 매화마을과 송림6동 송림마을 사업으로 가로경관 개선 및 주택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형 전통시장 개발 및 연계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 공모사업과 전통시장 공동 브랜드 개발, 문화행사 연계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테마형 전통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와 문화로 풍성한 동구 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 지역 내 여자중학교가 없어 불편을 겪는 여학생들을 위해 주민 및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여자중학교를 신설하여 교육도시 동구를 조성하겠습니다. 동구의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3월에는 공건물 5층에 국립송년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고 11월에는 송림골 꿈드림센터 2층에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식문화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동부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0만원의 청소년 교육 바우처와 평생 교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석 파스보드 해안 일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 건축물 및 해양 친수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여 동구의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동구의 소중한 역사 문화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 답사 관광 코스 개발입니다. 현재 배다리 지역 4개 코스와 근대로 발자취 여행 코스 3개 등 총 17개 코스를 조성하였으며 젊은 세대를 유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탐방 코스를 새롭게 개발 운영하여 관광 코스 다양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와 관광명소 부활을 위해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을 증축하여 주민문화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 이용 불편 및 전시 수장 공간 등의 부족 부분을 해소하여 관광명소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동구 4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확대되는 어르신 복지 사업입니다. 첫 번째, 활기찬 노후생활 부모를 위한 어르신 품위 유지비 대상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년기 면역력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만 60세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내 어르신과 의료 취약계층의 치아 건강을 위해 맞춤형 보철 치료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운영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1회 스케일링 시술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 혈색소 무료검사 실시와 골다공증 무료검사 대상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공동 돌봄 놀이공간인 아이사랑 꿈터 235점 개설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구 공직자 모두는 작지만 강한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석 지역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찬진 동구청장과 함께하는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민 여러분들과 격이 없이 진솔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민선 8기 취임 이후 원도심의 새로운 비상을 향한 구청장님의 미래 발전 비전과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함께 청년인이동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자유롭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인동 식품공장 주설입니다. 청장님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에 저희 그 청장님의 진심 어린 그 신경과 이런 걸 해서 저희 소년 1, 2동의 청사가 구축되어서 주민 행복센터 그다음에 체력 단련실 프로그램실이 새롭게 이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청사가
구축될 때, 준공될 때 저희는 그 도서관이 생긴다 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준공 청사가 됐는데 도서관은 아직 개관하지 않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조금 기대를 했다가 지금 좀 실망감을 좀 느끼고 있는데 언제 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인지,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어떻게 운영하고 계획하실지 궁금하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송현 1, 2동은 송현시장이랑 같이 청사가 돼 있어서 주차장 공간이 좀 협소해서 그런데 지하 주차장은 또 언제쯤 개방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주선이 통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저희가 우리 이 송현 1, 2동 복합 청사를 개청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주민 여러분들 모시고 이제 개청식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송현 1, 2동 우리 청사가 우리 11개 동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깨끗하고 최신식으로 지어져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우리 또 동사무소도 있고, 그리고 가족센터도 있고, 체육단련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은 도서관은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서 다음 달 3월까지는 이제 개관을 목표로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동구청에서 이제 또 도서관 팀에서 직접적으로 직영을 할 예정이고요. 파견을 보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월요일하고 금요일 정도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이제 도서관을 개관을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장소는 한 3,500권 정도, 그 정도 어린이들을 위한 장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년층을 위한 장소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장소를 좀 마련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활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도 지금 프로그램을 좀 짜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지금 주차장이 이제 오픈이 돼서 또 우리 송해시장에서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가 지금 개청이 되고 나서 주차장을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지금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시장 상인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시장 상인 여러분들에게서도 좀 많이 운영을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주차장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 주선이 통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문제는 아무튼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운영이 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통장 노경임이라고 합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노력해 주신 구청장님 요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구청장님께서 국민들의 준비하신 그 보건의료 정책 중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치아 스캐닝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임플란트 및 텔리 시술비 지원 사업 등 구강검진을 위한 사업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언제쯤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노경희 26동 통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다른 구에 비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의료복지는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이제 구강의료복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실내로 대상포진 그 예방접종만 하더라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구가 제가 알기로는 인천의 10개 시군구 중에서 6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4군데는 아예 하지를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도
우리 동구하고 강화군만 지금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다른 구 미추홀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소득층은 이제 좀 무료를 하는 데도 있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부분만 지원을 하고 권익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하고 동구하고 강화군만 지금 이제 대상 포진 같은 경우도 무료로 하고 있고, 우리 특히 동구는 이제 65세도 이제 65세에서 60세로 이제 올해부터는 좀 낮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의료복지가 좀 많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혜택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번에 올해부터는 이제 구강의료복지도 이제 신설해서 도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강의료복지가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65세 이상 저소득층이나 이제 독거노인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나 틀니나 이런 걸 할 때 본인부담금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본인부담금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1인당 한 80만 원 정도씩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다 의뢰를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회신이 오기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례 지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공표가 돼서 그걸 이제 지금 우리 동구에 있는 치과의사협회하고 그리고 인천의료원하고 2월 28일 날 협약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협약식이 끝나고 나면 3월달부터는 바로 이제 그건 이제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찾아가준 구강의료 보건복지라고 해가지고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직접 치의생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직접 한번 구강검진도 하고 필요하신 분들을 직접 모셔다가 치과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건 이제 그 찾아가는 구강의료 보건복지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의뢰를 이제 심의를 좀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이제 답변이 올 예정인데요. 답변이 오면은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조례 지정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65세 이상 우리 동구에 있는 모든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과에서 이제 스케일링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1인당 한 2만 원 정도씩 본인부담금을 이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예산 확보가 한 1억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불소도포나 그리고 홈미어기 사업은 지금 우리가 한 뭐 3,5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의료 서비스 골다공증이나 강화 혈색소 같은 그런 것도 쭉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그대로 되고 있고, 그리고 올 한 해는 아무튼 의료복지 서비스 같은 것도 구강의료복지 서비스 같은 것도 좀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2월 28일부터는 바로 이제 어떤 그 치아치료 서비스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우리가 그 조례 지정을 해서 또 의원님들 협조를 좀 받아가지고 또 우리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스케일링 사업이나 진료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려고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순차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올해부터는. 예. 다음 분 질문 있으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솔비 2차에 거주 중인 33통장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구청장님의 송현 1, 2동 방문을 환영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학부모로서 저희 동구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원도시민 저희 동구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 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바우처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원 규모가 얼마인지 어디서 사용이 가능한 건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교육 바우처 지급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3통 통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우리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인구를 늘리려면은 또 주거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또 교육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되니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바우처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도 이제 심의를 해달라고 이제 올렸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한 4월 정도나 이렇게 회신이 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조례 제정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게 교육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 이제 만 13세부터 18세까지,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교육 이용권을 1인당 한 연 10만원 정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지금 한 3,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사업 예산 규모는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한 3억 1,3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00명 대상으로 10만원씩이니까 한 3억 정도 하고, 그 다음 상품 뭐 발행하는 거랄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3억 1,3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원 규모를 하고 있고, 시기에는 이제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사용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책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학원을 이용을 한다거나,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그걸 이제 지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어떤 교육 환경 개선이 돼서 혜택을 누려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작은 도서관 문제나 어떤 영어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할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 질문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솔비 2차에 거주 중인 33통장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구청장님의 송현 1, 2동 방문을 환영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학부모로서 저희 동구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원도시민 저희 동구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 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바우처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원 규모가 얼마인지, 어디서 사용이 가능한 건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교육 바우처 지급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3통 통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우리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인구를 늘리려면은 또 주거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또 교육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되니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바우처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도 이제 심의를 해달라고 이제 올렸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한 4월 정도나 이렇게 회신이 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조례 제정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게 교육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 이제 만 13세부터 18세까지,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교육 이용권을 1인당 한 연 10만원 정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지금 한 3,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사업 예산 규모는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한 3억 1,3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00명 대상으로 10만원씩이니까 한 3억 정도 하고, 그 다음 상품 뭐 발행하는 거랄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3억 1,3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원 규모를 하고 있고, 시기에는 이제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사용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책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학원을 이용을 한다거나,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그걸 이제 지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어떤 교육 환경 개선이 돼서 혜택을 누려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하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작은 도서관 문제나 어떤 영어 도서관 같은 걸 할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우리 학생들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현인지도 윤금순이라고 합니다. 청장님 저희 동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동인천역 북광장이 우리 동구에서 유일한 광장인데 지금 현재는 화로질 축제만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동구에 있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야외 공간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북광장을 활용해서 여름과 겨울에 풀장과 스케이트장을 조성해 주시면 아이들이 계절 놀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우리 윤금순 주민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마음대로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동구가 지금 이렇게 그 52% 정도가 공장지대고 땅이 좀 부족합니다. 녹지 공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많은데 우리 이제 동인천 그 북광장에 대해서 지금 활용 방안 우리 아이들이 여름에는 좀 풀장도 만들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도 만들고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름에 7, 8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풀장이나 워터풀 이런 것이 이제 예산이 좀 확보돼 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동구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인천관광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천관광공사에서 원도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알기로 한 예산을 한 2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7, 8월 달에 동인천 북광장에다가 이제 워터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동인천 북광장에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그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이트장은 작년에 이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시에서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스케이트장이 한 예산이 그거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작년에 우리 시 예산에서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추경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동인천 북광장이나 이런 데가 우리 이제 재물포 레상스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전면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게 이제 시에서 뭔가 우리가 이제 좀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시의 어떤 도시재생과나 주거재생과에서 조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동인천 북광장을 전면 재개발하려고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구 예산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뭐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건 이제 동인천 북광장에 대한 재물포레상스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가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언제부터 진행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좀 지켜보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 송현 일동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원하는 바도 좀 고려해 보면서 그래서 차근차근 좀 진행을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그 인천의료원 보면은 교통공원이 아이들이 좀 누릴 수 있는 교통공원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재단장도 하고 아이들이 좀 많이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여러 가지 어떤 그 계획을 올해부터 지금 집중적으로 좀 해서 아이들이 좀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이제 거기에다 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수도국산 박물관도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고 그리고 화조신 공원도 이제 우리가 또 좀 이렇게 아이들이 좀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소규모 공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리모델링도 하고 중축도 하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구석구석 만들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송현 1, 2동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솔붓 1차 아파트에 살고 있는 권순경입니다. 오늘 구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솔붓 1차 후문 언덕길인 솔비로 경사 구간에 열선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솔빛 1차 아파트 후문에서 송영그린 공원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은 무척 경사가 심해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쌓인 눈 때문에 보행자나 차량이 지나다니기 힘든 곳입니다. 동 직원들이 눈이 내릴 때마다 염화 칼슘을 뿌리고 제설 작업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눈이 집중될 때는 1년만으로 어려워 보이는데요. 만약 해당 구역에 열선이 설치된다면 폭설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아질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 언덕길을 지나다닐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열선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권순경 주민께서 저도 이제 우리 그 구간이 상당히 좀 가팔라서 저도 이제 그쪽에서 왔습니다만 올 때, 그 내려올 때도 제가 이거 이제 겨울에 얼고 그러면 눈 오고 그러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제 우리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거기가 교회가 그 온선한교회인가요? 그 온선한교회 그 이광식 목사님도 한번 뵐 기회가 있어가지고 뵙고 지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광식 목사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가 지금 가팔려가지고 눈이 오면 우리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오는 우리 좀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얼면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서 열선을 좀 깔아달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제설함 설치 문제도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지금 열선 이제 우리 그 눈 오는 데 있어서 이제 눈 제설 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그 송현 1동에서도 이제 우리 그 동사무소에서 우리 주민들 우리 저기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제설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에바칼슘도 지금 25kg이어서 좀 무겁다 보니까는 제설 작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설 작업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송풍기를 이제 각 동별로 한 2대 정도씩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 송풍기를 제공을 하면은 이제 눈 이렇게 제설 작업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풍기를 좀 제공을 해가지고 눈 제설 작업을 좀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열선도 지금 아마 거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급한 대로 우리 그 재능대학교 앞에 보면은 브릿지 아파트하고 동산 유먼시아 이런 데를 이제 우선적으로 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온선한 교회 거기 지금 우리 주민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 재난안전기금 같은 걸 마련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열선을 지금 깔 계획은 좀 갖고 있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열선을 깔려고는 지금 생각을 해서 좀 빠르게 좀 열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대로 좀 검토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가팔라가지고 눈이 오거나 또 비가 오거나 할 때는 문제가 많다는 건 좀 익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가거나 우리 또 수도업상 박물관 갈 때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설함 설치나 아니면 송풍기 설치, 열선 설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애로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빨리빨리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2단지 경기당 회장 신재원입니다. 어르신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새 뭐 저뿐 아니고 온 국민이 다 좀 관심 가지고 있는 그 가스비 폭탄 때문에 좀 가정이나 뭐 어디나 좀 난립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그 작년 같은 게 비해서 지금 올해는 엄청 많이 쏟아졌어요. 뭐 저희 경로당은 아직까지는 지금 그 가스비를 비용을 아직 그 명세에서 받지는 않는데 받은 데 보니까 동구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저께 저희들도 지휘에서 올려냈습니다. 그 말 들어보니까 14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동구아파트는. 그리고 그 옆에 그 조그마한데 거기는 우리 경로당보다 좀 적어요. 적은데도 50만 원이 나왔다고 해요. 미중아파트.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대책 세우고 있는데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동네장 문을 안 열고 있어요. 그 가스비가 하도 무서워서. 그래서 최대한 좀 아껴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노인네들이라 그래서 좀 추운 데는 좀 적어야 해서 웬만큼 좀 틀고 있긴 있는데 너무나 많이 쏟아지니까 좀 겁이 납니다. 뭐 가정도 가정이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좀 구해서 저도 이제 신문은 보고 있어요. 먼저도 어제 이렇게 보니까 인천일보에 뭐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연서구 같은 데는 지금 뭐 문 닫은 데도 덜어 있고 뭐 4개월 기준에서 뭐 60만 원을 지원해주는 어쩌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문에 나오기는 그런 거였어요. 예.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청장님께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사님. 우리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난방비가 저도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난방비가 지금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가스비가 지금 그 한 4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영향 때문에 난방비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온 주민들이 지금 다 힘들어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난방비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이제 난방비 지원에 대한 대책을 쭉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이제 그 경로당을 제가 그때 이제 우리 구정 앞두고 방문을 했을 때도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동부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난방비가 가스비가 140만 원 정도 나왔다는 것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부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 거기는 이제 우리 단독으로 이제 그 경로당에서 난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아파트 그 관리사무소랑 같이 이제 관이 이제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부아파트에서는 이제 동부아파트 경로당에서 이제 난방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그걸 부담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관리사무소에서도 동부아파트에다가 이제 좀 이렇게 어르신들한테도 이렇게 좀 그 난방비를 이게 조금 난방을 좀 이렇게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거기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난방비는 일단은 이게 이제 우리가 겨울에 5개월 정도 월 37만 원씩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이제 30만 원 갖고는 이제 부족하니까 시에서 지금 이제 월 15만 원씩 4개월 60만 원 정도를 또 따로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조만간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그것도 좀 부족할 상황이다 보니까는 구에서 또 따로 월 15만 원씩에서 4개월 정도 60만 원 정도 또 지급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은 37만 원, 67만 원 정도가 이제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혹시 부족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이제 운영비에서 쓰고 나서 운영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또 따로 지급해드릴 그럴 계획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노인장애인 그 복지과에 있는 김현호 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이 난방이 좀 춥거나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에 왔는데 춥게 지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일단 난로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전기장판이랄지 그런 것도 좀 부가적으로 빨리빨리 좀 이렇게 지원할수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2중 3중으로 어르신들이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도 많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난방비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이나 어떤 뭐 이런 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또 지원이 안 되지만은 사각지대에 놓이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동장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뭐 각 동에서 이렇게 좀 선발을 해서 우리가 한 1000명 뭐 이 정도라도 한번 이렇게 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지원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서 지금 선발을 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재난안전기금이나 또는 뭐 대기업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금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난방비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의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지급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충분히 또 다시 계획을 세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은 그 동에서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따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 동구청에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주민 여러분들 많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쯤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폭을 넓힐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송현이동 주민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바쁘실 텐데 석사대회 또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과 대화에 또 우리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 회원님들, 회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경로당 회장님께서 바쁜 시간에도 참여해 주셔가지고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해줘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우리 이혜주 실장님이 우리 동구의 현황과 그리고 쭉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 송년 1.2동 현황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쉬운 점이 좀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 동에 또는 우리 이 구청에 문을 해주시면 제가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올해는 우리 민사 8기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고 일을 할 테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일을 할 테니까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못마땅한 점이 있다거나 그러면 항상 회초리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참고해서 우리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송년일동을 방문하여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김찬진 동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송년일동 주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돌아가실 때 출구에서 구청장님께서 주민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출입을 관리하시고요. 앞줄부터 진짜로 퇴장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기